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야당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투톱 체제를 이뤄서 침몰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 이 배를 어느 정도 안착을 시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최근 들어서 두 사람 간에 이런저런 시국 현안과 관련해서 이견이 노출되면서 갈등설, 힘겨루기설 등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실상이 무엇인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 대표님. 네. 뭐 두 분이 제가 볼 때는 참 미래통합당 참 어려웠죠. 네. 총선에서 참패하고 거의 뭐 붕괴, 괴멸 직전에 빠졌는데 당명도 바꾸고 당색도 바꾸고 또 당도 일부 쇄신하면서 그냥 한숨은 지금 돌릴 지경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또 이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사람들이 이제 살만하네. 우리 국민 지지가 여전하네. 뭐 이렇게 또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러게 되면 이제 또 당내에서 군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투톱인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몇 가지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 첫 번째가 지금 정부로서는 공정경제법이라고 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반기업 3법, 기업규제 3법, 기업직위기 3법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는 시각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그 국민의힘 이 뭐 보수를 표방하는 당 아니에요? 정체성이 보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의 자유 이걸 중시하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공정경제 3법 이거는 기업에 대해서 규제하고 통제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기업에 또 외국 기업의 사냥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기업을 편을 들어주는 국민의힘 전적에서는 정서가 그거 좀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 기업들도 많이 또 국민의힘 찾아가고. 근데 그 점에서 김종인 위원장하고 좀 안 맞는 거죠. 김종인 위원장은 경제 민주화가 그분은 그거하고 평생을 살아왔거든요. 네, 그렇죠. 그거는 사실 마크죠. 실체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거는 뭐 경제 민주화는 정책도 아니고 그냥 표 달라는 거거든요. 경제를 어떻게 민주화합니까? 경제는 어떻게 보면은 차별화죠. 근데 1인 1표를 주장하는 정치에서 민주화한다는 게 좀 말은 안 되는데 김종인 위원장의 정체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타협 좀 수정 좀 하자. 뭐 이거 안 된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며칠 전에는 그 비상대책위원회 하다가 야, 문 닫어. 하고서 자기 얘기했잖아요. 과거 경제민주화 반대하다가 그때 이완구 원내대표나 최경환 같은 사람 지금 어떻게 됐냐. 국민들의 바닥에 깔린 그 심리를 알아야 된다고 세게 나갔죠. 그러니까 그 경제민주화에 둔 어떻게 보면은 동상이몽 그게 좀 현실화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입장이 다르고 그런 사람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하자. 그러니까 경제계의 의견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어쨌든 국민의힘의 정체성은 보수적인데 그 보수의 어떤 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에 그런 입장을 반영해야지 민주당의 그런 공정경제 3법 이 기업 규제 쪽에 너무 경도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들이 꽤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경제 민주화 쪽 또 이 좌파 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 중도나 이쪽 폭넓은 지지를 얻는 게 아니라 자칫하면은 기존 집토끼도 잃고 산토끼도 못 챙기고 그러니까요. 개도 잃고 구럭도 잃고 다 잃는 그런 경우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불안감이 사실 만든 거죠. 그래서 김종인 체제에 들어와서 가장 큰 위기가 어떻게 보면 공정경제 3법, 지금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같은 이 좌파적인 성향의 입법안들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여기에 달려 있죠.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거의 노이로제 같은 반응이거든요. 예, 묘비에도 아마 경제민주화 김종인이라고 쓸 거예요. 예? 그런데 엊그저께 안철수 보고도 경제를 잘 모르는 친구라고 거의 욕을 해댔어요. 왜 그렇겠어요? 그 국민의힘 와서 강연하면서 그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좀 비판했거든요. 예, 공정경제 3법 이런 거 수정해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발끈한 거죠. 예. 그러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다.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다. 말하자면 기득권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이런 그 잘못된 민주당의 기업 옥죄기법에 동조를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걸 이제 정무적 판단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경제도 모르는 사람이 뭘 안다고 그러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종인하고 안철수의 공통점이 한 3가지가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첫째,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네.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 김종인도 다른 사람 칭찬하는 거 별로 못 봤어요. 예, 맞아. 다른 사람 핫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안철수는 거의 인간 이하라고 봐요. 한때 안철수의 멘토라고까지 했는데 안철수에 대해서는 거의 그래서 과거 민주당 비대위원장 때 김종인 대표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안철수 빼고 다 모이자. 이런 얘기가 할 정도로. 그러니까 안철수도 또 자기가 제일 똑똑한 거 알거든요. 또 두 번째 공통점. 대권 주자로 추대해 주기를 바란다. 그걸 내가 어떻게 말로 해. 알아서 해. 추대. 불감증 고소원인가? 그렇죠. 알아서 나만큼 한 사람도 없으니까 알아서 추대하든지 말든지 하면서 대권에 대한 속마음을 잊는 거죠. 세 번째 공통점은 두 분 다 포커페이스가 아니에요. 생각하는 게 얼굴 보면 다 나타나요.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때문에 화가 많이 났어요. 국민의힘 와서 강연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지율이 김종인 와서 지지부진하다. 수치로 말해야 되는데 지지율이 지지분하다는 건 뭐 했냐 이거죠. 그리고 혁신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 뜻을 뒤집어 보면 뭐 얘기했어요? 아, 80 할아버지한테 맡겨놓고 무슨 혁신을 해? 빨리 그 당 혁신하고 나 같은 사람이 와야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화가 좀 많이 났다 이렇게 보여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얘기도 나왔는데 이 안철수를 보는 시각도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 뭐 타당 사람들한테 신경 쓸 여유가 없다 해갖고 안철수는 좀 배제를 하고 있고 자기가 이렇게 쭉 지켜봤고 뭐 접촉도 하고 멘토 역할도 했는지 정치 역량이 바닥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릇이 요만해. 정치 역량이 없어. 그렇죠. 그 다 지켜봤다 이거죠. 근데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적극적이잖아요. 그렇죠. 국민의당과 합당 내지는 연합을 해야만이 선거에도 이기고 또 대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어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 보수가 어차피 무주공산이 돼 있잖아요. 리더가. 저쪽 대권 주자 후보도 이재명, 이낙연, 민주당 쪽이 1, 2등 하면서 달리고 있고 자기네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주호영 대표 입장에서 보면 안철수나 김종인이나 다 외인 부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끌어들여서 큰 용광로 같은 데다 놓고 같이 끓여서 새로운 대권 주자를 좀 만들어서 나가자. 뭐 이 뜻이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말도 상당히 좀 일리가 있는 거죠.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의 정치력 이것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은 그동안 안철수가 한 정치에 들어온 지가 한 10여 년 이제 넘은 것 같은데 그렇죠. 오래됐죠. 사실은 정치력을 보여준 건 없어요. 없죠. 특히 국민의당 그 좋은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고 발로 차버렸죠. 그 이후에도 고비마다 장고 끝에 악수라고 전부 악수만 더 가지고 스스로 다 날려버린 거예요. 지난 선거에도 마라톤 했잖아요. 대화를 했네. 선거는 입으로 하는 건데 마라톤 하니까 말을 혼자 뛰고 있으면 숨 차서 말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만 뛴 거예요. 저도 뭐 안철수도 여러 차례 만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은 얘기를 하면은 말은 내년에 옳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끝이에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가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종인, 안철수 또 공통점 고집이 세다. 그래서 안철수와 국민의힘 간의 연대는 김종인 대표가 비대위원장은 내년 4월까지 하잖아요. 재보선까지. 그때까지는 좀 어렵고
그 이후에 안철수가 김종인 대표 나가셨냐 하고 문 두드리면 그때 가셨다고 하면 그때 아마 뭔가 연대를 모색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여간나 우리 윤 대표 말씀 중에 가장 공감이 가는 건 두 분 다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남 칭찬하는 걸 못 봤어요.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저는 초선 때부터 그때 이제 비례대표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 후로도 이제 계속 비례를 했는데 그 다음에 13대 5선인가 했습니다. 이해찬하고 관악을 해서 처음 지역구에 나갔다가 떨어져 버리고 그 후로는 아예 지역구는 생각도 안 합니다. 그때도 서강대 교수하다가 이제 들어와서 민정당 정책 조정실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가보면은 다른 사람들 얘기는 팔도 밑에 뭐만큼 알아요. 제가 잘 압니다. 똑똑하긴 똑똑하신 분이죠. 똑똑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 노태우도 다 만들었고요. 그렇죠. 그 노태우 대통령 만들기 그 5인 이마빌딩 팀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관련 이런 것들은 정치인도 오래 했고 경제도 많이 알고 또 복지나 이런 것도 많이 알고 또 사고가 상당히 좀 합리적인 면도 있죠. 근데 가끔 무르르 화내시는 것도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끔 좀 마찰이 좀 빚어지는데 특히 지금 맞아지는 비찰은 어떻게 보면 비대위원장 되고 처음 실현기죠. 그게 이제 경제 민주화에 대한 논쟁이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도 과거에는 이제 민주 쪽, 진보 쪽에 가서 어떻게 좀 해보려다가 그게 잘 안 되고 이제는 보수 쪽에 가서 좀 노크를 좀 하는 형편이죠. 근데 누구로든지 좀 괜찮은 사람들이 좀 보수 쪽에도 많이 나와서 지금부터 좀 레이스를 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안철수 같은 사람도 끌어들여서 뭔가 바람을 일으키고 쿵작쿵작 해야 다른 사람도 용기를 내서 나오거든요. 그래야 판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그 길 가다가 차가 하나 이유 없이 쓰면 다른 차도 같이 쓰잖아요. 뭐 있냐고. 다 구경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안철수라는 사람이 불쏘시개라도 돼가지고 그 경선 레이스를 좀 활성화돼야지. 그래야지 내년 재보선도 서울시장, 부산시장도 할 수 있지. 안철수 대표 얘기도 말은 일리가 있어요. 이대로라면 희망이 없다. 국민의힘이 재보선에서 질 거다 하는데 지금처럼 대권 레이스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들이 지금부터 뛰지 않으면 저는 오히려 또 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민의 관심을 끌어야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포크레인으로 땅만 파도 가서 한 3, 40명이 멈보고 이렇게 쳐다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오면은 그것이 포크레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구경하고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차 사고가 나면 사고 때문에 차가 막히는 게 아니라 사고 난 거 보려는 차 때문에 서서 그것 때문에 차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이벤트를 좀 해서 흥행이 좀 이루어져야지 민주당하고 싸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뭐 부산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재보선이 지금 4월 7일인가로 잡혀 있어요. 그러고 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뭐 당내 움직임은 좀 아직은 빠르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다 할 인물이 보이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부여된 제1 과제는 무슨 당 이름 바꾸고 당색 바꾸는 걸 하는 거 아닙니다. 빨강이면 뭐고 파랑이면 뭡니까? 사람을 지금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나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좀 비판의 소지가 좀 있죠. 과거에 뭐 백종원 같은 뭐 요리 연구가인가요? 그런 분 얘기도 했다가 하는데 그 다른 그 후보를 좀 발굴하고 키우는데 그런데 조금 좀 소홀한 거 아닌가 이런 제가 생각이 듣기로는 유일하게 원희룡 제주지사한테는 당시 그렇게만 생각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뛰어라. 그래서 그 양반이 지금 열심히 뭐 프로파간다도 하고 뭐 정치 컨설턴트도 참모로 뭐 이렇게 끌어들이고 그렇다고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또 마쿠에서 깜짝 놀랄 인물을 발굴해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려면 추석 전에 좀 내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추석 밥상에서 화제가 되죠. 또 하나는 지금 10월 3일 개천절 이 집회 아닙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은 개천절 집회했다가는 대역전으로 다스리겠다. 사실은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이 개천절 집회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지난번 광화문 집회 가지고도 얼마나 또 야권이 그렇죠. 또 보수가 궁지에 몰렸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고 그 부분은 뭐 국민의힘도 같고 김종인 대표도 같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문재인 정부의 그런 실정에 대한 드라이브 스루 차로 가서 하는 거야. 코로나하고 아무 관계없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표현의 자유다. 그렇죠. 표현의 자유까지를 코로나라는 것을 앞서서 지금 완전 독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이건 안 된다. 코로나 핑계로 자기의 반대되는 세력에 입을 막는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 조영 원내대표가 저는 원칙론적인 얘기를 잘 했다고 봐요. 세 가지 조건 얘기했잖아요. 합법의 틀에서 해라. 그리고 교통에 방해주지 마라. 그리고 방역이 최우선이다. 합법, 방역, 교통 세 가지 얘기했어요. 그건 이재명 경기지사도 얘기했잖아요. 합법적인 거 드라이브 스루가 뭔 문제냐 하는데 민주당이 이것도 정략적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사람을 코로나 부흥 세력이라고 이렇게까지 좀 매도하고 있는데 저는 그건 좀 지나치다고 봅니다. 법질서를 잘 지키고 한정된 내에서 그 집회를 반정부 집회를 한다는 건 그건 얼마든지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윤 대표 사실은 과천에서도 거기 아파트 그 화가 많이 났죠. 세운다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드라이브 스루 비슷한 거 한 것 같던데요. 드라이브 스루도 하고 뭐 옥상에 비행선도 띄우고 그 정부 청사 앞에 유유지에다가 아파트 짓다니까 광화문에다가 아파트 짓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순신 장군 동상에다가 짓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뭐 윤 대표도 자기 일이니까 또 열을 내시네. 그런데 저는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간에 뭐 갈등설이 나오고 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도 뭐 기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던데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 전혀 그런 거 없다. 민주정당에서 이런저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당론으로 확정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추진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잘 보면은 민주당에서 두 사람 간의 갈등을 부추겨가지고 얼마든지 그런 소지는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정치적인 생각을 항상 다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저 김어준이가 음모론을 잘 내세우기는 합니다만은 또 운동권 출신들이 우리 국민들만 편가르는 게 아니라 다른 당에 대해서도 편가르는 데는 선수들입니다. 계속 그러고 있죠. 이간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잘 대응을 해야 합니다. 박덕흠 의원도 뭐 본인의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느닷없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들고 나와가지고 무슨 큰 문제나 있는 것처럼 지금 범죄 사실 나온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해충돌면인데 이해충돌도 그 여야 의원이 합심해서 사실은 김영란법에 자기네들은 싹 뺐거든요. 그건 민주당 책임도 있고 지금 국민의힘 당 책임 다 있어요. 그걸 지금 다 국민의힘으로 지금 떨어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호영하고 김종인의 불화설을 자꾸 좀 증폭시키고 특히 광화문 10월 3일 집회권을 해서 김종인하고 주호영하고 다르다 이런 식으로 자꾸 그 반관계 이간질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누구죠? 그 최고위원 민주당의 뭔가 충남 논산 의원 있어요. 김종민. 코로나 부흥 세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야당을. 그건 좀 지나친 표현이죠. 코로나를 부흥하려는 세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해도 좀 지나치죠. 그 충청도 분들이 윤 대표 보면은 그런 분들은 별로 없는데. 요새 충청도 사람도 이해찬, 김종민 이런 사람들 보면 조금 같은 동네 같지 않아요. 이질적인 생각이 듭니다. 낯설어요. 어쨌든 이런 반관계, 이관계 이런 것에 정말 좀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자꾸 언론을 특히 젊은 기자들 잘 모르잖아요. 기사거리도 없는데 뭐 서로 싸운다면서
그런 걸 좀 안 다루나? 뭐 이렇게 해갖고 자꾸 요만한 것을 그렇죠. 침소봉대기 하고 네. 무슨 큰일이나 있는 것처럼 말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또 못 모르는 기자들 막 또 네. 쓰잖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광화문 10월 3일 날 집회를 자제해 줄 걸 간곡히 호소한다 그랬는데 그 표현이 너무 부드럽다고 또 욕하잖아요. 민주당에서. 가지 말라고 하면 됐지. 그걸 뭘 부드럽다고 그걸 욕을 합니까? 그건 문재인처럼 대역죄인이라고 대역 해야죠. 죄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건 호소해야죠. 절대 예. 용납을 못하겠다고. 그렇죠. 지금 뭐 코로나19적인 상황이 있으니까 지금도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3자릿수로 나오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좀 자제하는 게 그 코로나 방역으로 해서 바람직한 거지 반정부 집회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예.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일각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간에 뭐 여러 가지 갈등설이 있는 것처럼 흘러는 나오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당내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큰 이슈가 있다 보면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그것을 당내에서 수렴해서 당론으로 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과정에 있는 것인데 특히 국민의힘이 경계해야 할 일은 이런 부분을 운동권 세력들이 이간질을 하는 그런 사태가 자칫하면은 확산돼 가지고 정말 갈등으로 또 무슨 힘겨루기로 흘러가 버릴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좀 국민의힘 쪽에서도 경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